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시장, 여러분은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춤을 추는 화면을 보며 안도하거나 혹은 가슴을 쓸어내리지는 않으신가요? 자, 잠시만 숨을 고르고 저와 함께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0년, 전 세계가 닷컴 열풍에 미쳐있던 시절입니다. 이름 뒤에 닷컴만 붙으면 기업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수십 배로 뛰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조차 미래의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장밋빛 환상으로 포장되던 시기였죠. 당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다. 과거의 구닥다리 지표인 수익이나 자산 가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오직 클릭수와 비전만이 새로운 시대의 통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한 노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비이성적 과열에 빠져 있으며 이 광기의 끝은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늙은이의 넋두리라고 치부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거품은 순식간에 터졌고 수많은 투자자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 중반의 시장이 그때의 데자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숫자의 공포를 느껴보신 적 있나요? 현재 미국 시장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6%에 육박합니다. 이건 닷컴법을 정점일 때보다 더 심각한 쏠림 현상입니다. 게다가 국가 부채는 GDP의 120%를 넘어서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마법의 단어가 모든 의문을 잠재우고 있죠. 마치 24년 전에 닷컴이라는 단어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위기를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의 철학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 게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지금의 시장이 이토록 위험한지, 그리고 왜 우리는 가치 분석도 없이 기계적으로 돈을 던지는 패시브 투자의 역설에 갇혀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롤러코스터가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찔한 높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롤러코스터는 언젠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은 사람부터 튕겨 나갈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비이성적 과열의 원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시장을 지배한 단어는 유동성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가 만든 유동성 파티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상관없이 가격을 부풀려 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패시브 투자의 역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죠. 패시브 투자란 무엇인가요?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나 ETF에 돈을 넣는 것입니다. 편리하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가치 분석 없이 기계적으로 매수하다 보니 이미 고평가된 기업의 주가가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오르게 됩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져도 돈이 계속 들어오니 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폭탄 돌리기와 같습니다. 본질은 텅 비어 있는데 겉모습만 화려하게 부풀려진 풍선이죠. 워런 버핏은 주식을 단순한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주식을 사업의 소유권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한 주 사는 것은 그 회사의 일부분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식당을 하나 차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까? 입지는 어디인지, 주방장의 솜씨는 어떤지, 주변 경쟁 식당은 얼마나 많은지 밤잠을 설쳐가며 분석하겠죠. 그런데 왜 주식을 살 때는 남의 말 한마디에 혹은 차트의 화려한 선에 현혹되어 소중한 재산을 쉽게 던지는 걸까요? 버핏이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해자가 무엇인지 아시죠? 중세시대 성 주변을 둘러싼 깊은 연못입니다. 적군이 성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악어와 날카로운 말뚝이 가득한 그 물줄기 말입니다. 기업에도 이런 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경쟁자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 네트워크 효과, 혹은 독점적인 기술력 같은 것들이죠. 코카콜라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코카콜라의 붉은 로고를 알아봅니다. 설탕물을 파는 회사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강력한 자본도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은 사랑하는 해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버핏의 투자 방식이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그는 시대에 맞춰 자신의 능력 범위를 확장할 줄 아는 유연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기술주를 멀리한다는 편견을 깨고 애플에 투자해 거둔 성과를 보세요. 그는 애플을 단순한 기술 기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에 깊숙이 침투한 강력한 플랫폼이자 아이폰이라는 이름 아래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한 거대한 생태계로 본 것입니다. 즉, 기술의 난해함이 아니라 소비자의 습관을 지배하는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아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타석에 들어선 타자를 상상해 보세요. 투수가 던지는 모든 공에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장 잘 칠 수 있는 구역, 즉 핫존으로 들어오는 공만 기다리면 됩니다. 삼진 아웃이 없는 야구 경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모르는 분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에 조급함을 느껴 뛰어들지 마세요. 그저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안전 마진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으로부터 이어져 온 이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1달러짜리 가치가 있는 물건을 40센트에 사는 것입니다. 설령 내 분석이 조금 틀렸더라도 혹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시장에서 안전 마진을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기준을 낮추는 순간 투자자는 도박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펀치카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버핏은 투자자들에게 평생 단 20번의 구멍만 뚫을 수 있는 펀치카드가 있다고 상상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20번의 기회를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번의 투자를 결정할 때 얼마나 신중해지겠습니까? 친구가 추천해준 종목이라서 뉴스에서 유망하다고 해서 함부로 구멍을 뚫지 않겠죠. 잦은 매매는 투자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증권사는 여러분이 매일 사고 팔기를 원하겠지만 부자가 되는 길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해집니다. 눈덩이를 굴릴 때 처음에는 아주 작고 속도도 느리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복리의 마법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동력은 믿음이죠. 내가 소유한 기업이 튼튼한 해자를 가지고 있고 유능한 경영진이 운영하고 있으며 적정한 가격에 샀다는 확신이 있다면 시장의 일시적인 소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은 조울증 환자와 같습니다. 어느 날은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헐값에 주식을 팔겠다고 하고 또 어느 날은 유토피아가 온 것처럼 터무니없는 비싼 값을 부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이 조울증 환자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저렴하게 사고 광기에 빠져 있을 때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본능이 군중을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돈을 벌고 있을 때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공포, 포모 증후군을 이겨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 본성을 거스르는 자만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지금 여러분 주변은 어떤가요? 모두가 인공지능과 기술주의 미래에 취해 탐욕을 부리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거대한 부채의 그림자에 가려진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서울의 요새 도시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아파트 지옥을 만들고 산을 벙커로 도배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요새처럼 단단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지하실을 만들고 적의 징역을 늦추는 해자를 파야 합니다. 단순히 수익률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가진 주식이 어떤 폭풍에도 버틸 수 있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현대 투자의 역사에서 수많은 천재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과 초고속 컴퓨터를 이용해 시장의 빈틈을 찾으려 했던 이들은 결국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오마하의 이 노인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투자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 비결은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칙의 고수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맥도날드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자신이 이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의 리포트를 읽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경제의 작동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분명 경고등을 울리고 있습니다. 상위 기업으로의 과도한 쏠림, 닷컴 버블을 연상케 하는 비이성적 과열, 그리고 국가 부채라는 거대한 시한폭탄. 이 모든 신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점검할 때라고 말입니다. 첫째, 주식을 종이 조각이 아닌 사업의 소유권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전 재산을 털어 식당을 차린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을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그 기업이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쟁자가 쉽게 복제할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자신의 능력 범위를 지키고 모르는 분야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충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십시오. 시장의 광기에 휩쓸려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십시오. 복리는 인내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천국의 선물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철학을 지켜내는 싸움이며 불확실한 미래를 대하는 인간의 품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장의 소음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내면은 더 고요해져야 합니다. 남들의 수익률을 부러워하기보다 나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매일 밤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워런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원히입니다. 그는 한 번 선택한 위대한 기업과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가슴 졸이지 않고 10년, 20년 뒤에도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그런 기업 말입니다. 물론 그런 기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사람만이 진정한 부의 열차에 올라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유혹할 것이고 때로는 공포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원칙과 철학으로 무장한 투자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울이 뼛속까지 전쟁을 대비한 요새 도시로 지어졌듯이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도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새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반복될 것이고 거품은 생성되고 터지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존재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기르십시오.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공부하고 분석하며 얻은 그 확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안전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투자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투자의 노예가 되어 일상의 행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평안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칠 필요 없는 투자를 지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워런 버핏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부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지식위드에서 준비한 워런 버핏과 시장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대한 서사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깊이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위드였습니다.